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참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작은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또 혼자네.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실 때마다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고 평상시에는 안부 전화조차 드물었거든요. 할머니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김대수 52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딸 김미영 49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강남에서 살며 2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김재호 45는 의사였지만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3자녀는 모두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말이죠. 첫째 대수는 가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건강하세요?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 자금 때문에 늘 쪼들리고 있어서 어머니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미영은 한 달에 1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대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어머니, 잘 드시고 계시죠? 아, 민수학원비 낼 시간이에요.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이런 식이었죠. 셋째, 재호는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어머니 건강을 가장 챙겼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시고 계시죠? 무릎 아프시면 병원에 오세요라고 말했지만 막상 시골까지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자식들의 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게 힘들겠지. 바쁜 걸 모르겠나. 이렇게 중얼거리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바로 일주일에 1번씩 사는 로또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마을 슈퍼에 가서 5,000원어치 로또를 사는 게 할머니의 소소한 취미였습니다. 할머니, 또 로또 사러 오셨네요? 슈퍼 사장님이 웃으며 말하면 할머니는 그냥 재미삼아서 당첨되면 자식들한테 용돈이나 좀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와 같이 슈퍼에서 로또를 샀습니다. 번호는 항상 그냥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숫자 같은 건 잘 모르니까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게 낫지라며 웃으셨죠. 그날 밤 할머니는 언제와 같이 TV에서 로또 추첨 방송을 봤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5년째 로또를 사고 있었지만 5만 원 이상 당첨된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번호가 7번. 할머니가 로또 용지를 다시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두 번째가 14번. 이것도 맞네. 할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모두 맞았습니다. 6번째가 45번. 아이고 맞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52억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가? 할머니는 손이 떨려서 로또 용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할머니는 결국 첫째 아들 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수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다. 그게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됐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당첨되셨어요? 그게 1등이다. 1등이요? 진짜로요? 52억 원이란다.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수가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로요? 52억 원이요? 그렇다. 어머니도 믿어지지 않는다. 어머니,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런 큰일은 혼자 처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겠어요. 미영이랑 재호도 불러야겠어요. 괜찮다. 뭐 그렇게 급할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상의해야 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보관도 안전하게 해야 하고. 대수는 평소와 달리 적극적이었습니다. 1시간 후, 대수는 미영과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되셨어. 오빠, 또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로또를 사시긴 하시지만 52억 원 1등 당첨이야. 뭐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재호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대수가 진지하게 설명하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형, 이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확인하셨어. 내가 지금 시골로 내려가고 있어. 저도 갈게요. 이런 큰일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해야죠. 흥미롭게도 평소에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조차 드물었던 세 자녀가 그날 오후에 모두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경, 10년 만에 세 자녀가 모두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다 왜 왔니? 무슨 일이라도. 어머니, 당첨 축하해요. 미영이 할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한 포옹도 어색해하던 미영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재호도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로또 용지 어디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세 자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진짜 1등이에요. 어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52억 원이면. 세 자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애정 표현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어머니는 잘 모르겠다. 너무 큰 돈이라서. 어머니, 이런 큰 돈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안 돼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투자도 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말조차 없었던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다니. 그날 밤, 세 자녀는 어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세 자녀는 할머니와 함께 로또 본사에 갔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는 절차였죠. 어머니, 축하합니다. 로또 본사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약 37억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거액의 수표를 손에 들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대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일단 안전한 은행에 예금하는 게 좋겠어요. 재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큰 돈을 관리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37억 원이라는 돈은 시골에서 혼자 사는 77세 할머니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어머니한테 말해다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녀는 따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산책을 나간 사이였습니다. 형, 이 돈을 어머니 혼자서 관리하시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 미영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신 관리하는 게 좋겠네. 대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리해요? 형이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나눠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대수가 제안했습니다. 나눠서요? 미영이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돈을 필요로 하실 때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우리가 각자 일부씩 맡아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지. 세 자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이 제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 반대하실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잘 설명해드리면 돼. 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산책에서 돌아오자 세 자녀는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이 돈을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다 가져간다는 소리냐? 아니에요. 어머니 돈이에요. 단지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자식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37억 원을 혼자 관리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자. 세 자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7억 원을 3등분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약 12억 원씩 맡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서로 얼마씩 맡고 있는지 기록해두는 게 좋겠어요. 재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투명하게 관리해야지. 대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37억 원은 세 자녀에게 각각 12억 원씩 나뉘어 맡겨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세 자녀 중 누군가가 돈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는 평소보다 훨씬 자주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머니, 뭔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기뻤습니다. 역시 돈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챙겨주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수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 돈 12억 원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 빌려서 쓰면 되지. 어차피 어머니는 모르실 거고 사업이 잘 되면 다시 넣어놓으면 돼. 대수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12억 원 중 5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미영은 강남 아파트를 더 큰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도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었고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추가로 8억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돈을 잠깐만 써보자. 어차피 어머니는 시골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미영도 12억 원 중 8억 원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재호는 병원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최신 장비도 들여놓고 직원들도 더 뽑고 싶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약 6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이 잘 되면 어머니한테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어. 재호도 12억 원 중 6억 원을 병원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세 자녀가 각자 어머니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더더욱 모르고 계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가 큰아들 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수야, 어머니가 좀 큰 돈이 필요하다.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마을 회관이 너무 낡아서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어머니가 1억 원 정도 기부하고 싶다. 대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12억 원 중 5억 원을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1억 원을 더 내어준다면 남은 돈은 6억 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1억 원이요? 응. 평생 살던 마을인데 이런 때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쓰시면 안 돼요. 미영이랑 재호와도 상의해야 하고. 상해? 어머니 돈인데 왜 상의를 해야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담겼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런 큰 돈은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며칠 후에 주면 되겠니? 네, 알겠어요. 대수는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5억 원을 사업에 투자한 돈을 당장 회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수는 미영과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1억 원이 필요하다는데 너 맡은 돈에서 좀 빌려줄 수 있어? 오빠, 갑자기 왜요? 오빠가 맡은 돈에서 주면 되잖아요. 그게 내가 맡은 돈을 좀 사업에 투자해놨거든. 전화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빠,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돈을요? 아니야. 잠깐만 빌린 거야. 사업이 잘 되면 다시 넣어놓을 거야. 오빠, 그건 어머니 돈이에요. 어떻게 멋대로 쓸 수 있어요? 너도 그런 소리 할 처지가 아닐 텐데. 너 강남 아파트 살 때 돈 어디서 났는지 다 알고 있어.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어머니 돈 8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재호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재호 역시 어머니 돈을 병원에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세 자녀 모두 어머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미영이 물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자. 대수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돈이 나오지 않자 할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수야, 어머니 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어머니, 지금 안전한 곳에 투자해놨어요. 투자? 어머니가 언제 투자하라고 했니? 어머니, 돈을 그냥 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한 거예요.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돈을 투자했다니요. 그럼 투자한 돈을 빼서 1억 원만 어머니한테 달라.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투자 상품이라는 게 중간에 빼면 손해를 보거든요. 할머니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대수야, 어머니 돈을 어머니가 쓰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니?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수익이 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미영과 재호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투자 중이라 당장은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돈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할머니는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세 자녀는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돈을 너희들이 다 써버렸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든 뭐든. 어머니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미영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너희들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사업하고 병원 확장하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세 자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대수가 말했습니다. 언제? 당장 줄 수 있니?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한 달에 안부 전화 한 번 하기도 귀찮아했으면서 돈만 보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더구나. 세 자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어머니 돈부터 돌려놓고 그런 소리 해라. 하지만 세 자녀 모두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수는 사업 자금으로 묶여 있고, 미영은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고, 재호는 병원 장비에 투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자식들한테 맡긴 돈을 다시 찾고 싶어요. 어르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로또 당첨부터 자식들에게 돈을 맡긴 과정, 그리고 자식들이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횡령죄요? 네. 보관을 맡았는데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실제 고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할머니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자녀 모두에게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30일 이내에 보관 중인 금원을 모두 반환하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대수는 내용 증명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시다니.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고소하시려나? 재호 역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될 텐데. 세 자녀는 급하게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떡하지? 당장 돈을 구할 수 있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내가 5억, 너가 8억, 재호가 6억, 총 19억을 구해야 해. 대수가 계산했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어? 재호가 물었습니다. 담보 대출도 한도가 있고 쉽지 않을 거야. 결국 세 자녀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 해? 당장 돈부터 가져와.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정말로 돌려드릴게요. 시간. 벌써 몇 달째 시간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3일 안에 못 가져오면 정말로 고소할 거다. 세 자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3일 안에 19억 원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수의 사업이 갑자기 큰 수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머니 돈 5억 원을 투자한 덕분이었습니다. 형, 축하해요. 이제 어머니 돈 돌려드릴 수 있겠네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뭐려? 어머니가 돈을 우리한테 맡기신 건 우리를 믿어서 맡기신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낸 거고. 미영과 재호는 대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형, 설마 어머니한테 원금만 돌려드리면 안 될까? 우리가 번 수익은 우리가 갖고. 형,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 돈으로 번 건데. 하지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거잖아. 만약 손실이 났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했을 거고.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미영은 달랐습니다.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아파트 값이 올라서 3억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미영아,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결국 세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수와 미영은
수익은 자신들이 갖고 원금만 돌려주자고 주장했고 재호는 수익까지 포함해서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재호야, 너는 병원 장비 살 때 우리한테 상의했어? 내 맘대로 한 거 아냐? 대수가 화를 냈습니다. 형도 사업에 투자할 때 우리한테 말했어요? 재호가 맞받았습니다. 너희들 둘 다 그만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미영이 말렸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정한 3일의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는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약속대로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친자식들을 고발하신 건가요? 경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37억 원을 맡겼는데 19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이 사건은 곧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로또 당첨 할머니, 친자식들 횡령 혐의로 고발, 37억 원 가족 갈등. 결국 법정으로 효도는 돈 앞에서 무너졌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할머니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자식들이 어머니 돈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라며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식들을 동정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며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 노인층에서는 우리도 자식들 믿고 돈 맡겼다가 이런 일 당할 뻔했다며 할머니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세 자녀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대수의 회사에는 어머니 돈 횡령한 사람과 거래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미영의 남편은 당신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욕먹는다며 크게 다투었습니다. 재호의 병원에는 환자들이 돈에 눈먼 의사한테 진료받을 수 없다며 발기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겠어.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투자한 건데. 형,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그건 어머니가 언론에 알린 거잖아. 결국 세 자녀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기자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 돈을 제가 쓰겠다는데 자식들이 안 준다니까요. 할머니, 그래도 가족 간의 일인데 법적 조치까지 취하시는 게 맞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지만 자식들이 계속 핑계만 대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들이 할머니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식들한테 돈 맡겼다가 비슷한 일 당했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돈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반면 세 자녀에 대한 여론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로또 당첨되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 행세하더니 결국 본색 드러냈네. 37억 원이면 할머니 혼자서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훔쳐 쓰다니. 저런 자식들 때문에 요즘 노인분들이 자식 믿지 못하는 거야.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세 자녀는 결국 돈을 구해서 할머니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미영은 아파트를 팔았고 재호는 병원 장비를 중고로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돈 여기 있어요. 세 자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19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돈 갖다 준다고 해서 가 끝난 거 아니야. 어머니, 너희들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봤다. 돈만 있으면 효자효녀 행세하고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 몰래 훔쳐 쓰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믿을 수 있을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해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어머니는 이제 너희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정말로 세 자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 자녀가 아무리 전화를 걸고 찾아와도 할머니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할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돈 18억 원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다 기부하실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자식들한테 물려줘봤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낫겠어요. 할머니는 18억 원을 여러 자선단체와 불우이웃 돕기 기금에 나누어 기부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자식들이 배은망덕하게 구니까 사회에 기부하신 거네요. 저런 할머니를 둔 자식들이 부럽지 않아. 오히려 불쌍해. 한편 세 자녀는 어머니가 18억 원을 모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다 기부하셨다고? 우리 상속받을 돈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겠어. 세 자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로또 돈 훔쳐 쓴 그 자식들 아니야? 자업자득이지 뭐. 어머니가 18억 기부하신 것도 자기들 때문이잖아. 저런 자식들 둔 부모가 불쌍해. 세 자녀의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수의 사업은 결국 망했습니다. 여론의 악화로 계약들이 계속 해지되면서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영은 아파트를 팔아서 할머니에게 돈을 돌려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져서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제호의 병원도 환자가 줄어들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세 자녀는 각각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첫째, 대수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대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업도 망하고 아내도 저를 원망하고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제야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뭘 알겠다고?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알겠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겠다고? 1년 전에는 왜 몰랐니?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대수야, 어머니가 너를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용서할까? 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미영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영이에요. 미영이도 왔구나. 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더 이상 못 본다고 해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은 잘 있지?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할머니 돈 훔친 엄마 딸이라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셋째, 재호는 가장 마지막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재호예요. 재호도 왔네. 어머니, 저 병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환자들이 안 와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에 욕심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야, 어머니가 제일 속상한 건 너희들이 돈을 쓴 게 아니야. 그럼 뭐가요? 너희들이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한테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그게 제일 속상했어.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겠어요. 이제 와서 할머니는 자식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도 나고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너희들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세 자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50억 원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차라리 당첨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 할머니의 말에 세 자녀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로도 할머니와 세 자녀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자녀들을 만나주기는 했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들을 사랑해. 하지만 믿을 수는 없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세 자녀도 각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평판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을 때 할머니는 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모두 기부했고 예전처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 자녀는 각자 나름대로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수는 작은 식당을 차려서 새 출발을 시도하고 있고 이영은 이혼은 피했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 재호는 병원 대신 작은 의원을 차려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 사람을 바꿔놓거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큰 돈은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져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 셋째,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지금도 할머니는 가끔 후회합니다. 차라리 로또 안 샀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나중에 더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돈 앞에서 변한 자식들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